이렇게 되면은 뭔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죠. 영어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를 한국어로 바꿔서 요약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LLM을 한 번 더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이 연결을 끊어주고요. LLM 추가 프롬프트를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줬고요. 그 위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 질문에 대답을 해주되 발행일과 출처를 꼭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마크다운 양식이라고 좀 더 보기 좋게 해주는 양식을 사용해줘 라고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위 내용이라 해놓고 위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변수로 주입을 해줄 겁니다. 엔터 한번 쳐주고 위에 중괄호 열고 열어보면 컨텍스트라는 것밖에 없죠. 왜냐면 아직 플로우 연결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선을 이어주고 다시 보면은 코드 리절트 있죠. 요거를 그대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을 해달라 라고 했어요. 그럼 끝났나요? 하나를 빼먹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저의 질문을 얘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메시지 추가를 누르고 괄호를 열고 아까 입력 뭐였죠? sys 쿼리를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델이 이제 요 뉴스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발행일, 출처를 포함해서 친절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질문은 요 쿼리에 대한 질문이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완성이 됐고요. 요거를 이제 답변 2로 이어주겠습니다. 요거 이제 코드가 아니라 중괄호 열고 텍스트, LLM3의 텍스트를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면은 블록 정리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 상태로 미리 보기 칸에다가 테슬라 관련 뉴스 중에서 일론 머스크 관련된 내용이 있어? 라고 해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뉴스를 뽑아줬어요. 그쵸?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매니지 버튼을 눌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파일 업로드라는 것도 추가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나 문서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기능인데 뭐 크게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두 완성이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미국 주식 관련 질문인 줄 알았는데 잘못 분류가 돼서 안에서 오류가 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티컵 값을 잘못 뽑아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는 뭐 오류가 났는지도 모르고 이거 왜 이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러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LLM과 같은 각 블록들은요. 눌러보면은 닫을게요. 이렇게 실패 시 제시도와 오류 처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패 시 제시도는 뭐냐? 얘를 켜주게 되면은 에러가 나는 경우 최대 3번까지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간격까지도 지정을 해서 몇 번까지 제시도 해보고 안 되면 오류를 내라 라는 거고, 이렇게 해도 오류가 완전 없어지진 않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사용량을 다 써서 더 이상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는 오류 처리 항목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기본 값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서 그걸 출력해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처리 방법은 실패 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기가 하나 추가되죠. 이렇게 해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답변을 넣어서 이어준 다음에
에러 발생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에러가 나는 경우 에러 발생이라는 답변을 주는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짜봤는데요. 이렇게 짜고 나니까 한 가지 뭔가 불편한 게 보이지 않나요? 네, 이 답변 블록이 너무 많아지죠. 이렇게 에러 처리를 지금 여기만 넣었지만 LLM1에도 넣고 3에도 넣고 심지어 뉴스에도 분기를 하게 되면 답변이 거의 뭐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네,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보게 되면은 블록 중에 변수 집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사용을 해볼게요. 네, 눌러보면은 뭐 변수 할당, 집계 그룹 뭐 어려운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분기에서 나온 변수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간단하게 LLM1과 3의 결과를 합쳐볼게요. 얘를 지우고 얘도 연결하고 얘도 변수 집계자로 연결을 해준 다음에 눌러서 변수 할당에서 플러스를 눌러준 다음 LLM1의 텍스트 플러스를 눌러서 LLM3의 텍스트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로로 가든 결국 변수 집계자에서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답변을 이어서 연결을 해준 다음에 변수 집계자의 아웃풋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답변의 개수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지금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좀 더 복잡한 앱을 만들다 보면은 답변 블록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고 답변 블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기가 생기면 생길수록 변수가 많아지고 답변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변수 집계자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걸 테스트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관련된 뉴스를 알려주라 라고 해주면요. 얘가 이제 다시 분류를 해주고 가서 뉴스 검색을 하고 변환을 하고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네, 이렇게 변수 집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결과의 워크플로우 과정을 눌러보면 어떤 과정을 얼마나 걸려서 했고 각각의 결과가 뭐였는지 그래서 티커가 BAC였다 뭐 이런 결과를 중간중간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어디서 오래 걸리는지도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미국 주식 요약 챗봇은 완성이 되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과정에서는 채팅 플로우라는 걸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챗봇의 동작 흐름이 이렇게 블록과 실선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각 블록은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고 시작 블록은 사용자 입력을 변수에 저장한다. LLM은 입력에 적합한 텍스트를 생성해서 텍스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거나 구조화된 출력의 경우에 다른 곳에 저장을 한다 라는 게 있었고요. 답변은 챗봇이 사용자에게 어떤 답변을 하는 그러한 블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수란 블록끼리 공유할 수 있는 값을 의미했고요. 그리고 질문 블록이 있었는데 얘는 사용자의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는 블록이었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야후 파이낸스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뉴스 블록을 사용을 했고 거기에 티커라는 종목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LLM 블록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자의 질문에서 티커를 뽑아낼 수 있어야 했죠. 물론 프롬프트로도 이게 가능하긴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구조화된 출력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해서 LLM의 출력을 원하는 형식으로 뽑아낼 수 있었고 그 값을 바로 다른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뉴스 결과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LLM 같은 경우는 요 제이슨이라는 자료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자료 형변을 해줘야 했는데요. 그래서 코드 블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짠 코드는 0줄이었어요. 모두 AI가 해주었죠. 네. 그리고 오류 처리 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패 시 제시도, 오류 처리 시 기본값 사용, 오류 처리 시 별도의 분기로 분리, 이렇게 세 가지의 옵션이 있었고, 실패 시 제시도와 오류 처리는 동시에 사용 가능했고요. 제시도가 먼저 수행이 되고 나서 그래도 오류가 나면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분기가 됩니다. 다음은 변수 집계자였어요. 변수 집계자를 이용해서 여러 분기에서 생성된 변수를 하나로 모았죠. 이렇게 해서 중복된 블록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네, 이렇게 최종적인 미국 주식 뉴스 요약 챗봇을 완성을 했습니다. 최종 플로우는 네, 아래에 보이는 화면과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예제 되게 힘든 예제였고 어려운 내용 많았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